최고의 성공 공식은 파트 2 함께 도전하는 방법 11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오직 하나, 바로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다. 파트 1에서 우리는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를 배웠고, 어떻게 모델링을 해야 그대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도 알아봤다. 또한 마음을 다스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법도. 그런데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 하나는 더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뭔가? 파트 2에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멋지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을 찾아볼 것이다. 아무리 강력한 도구를 할지라도 어떤 도구를 써야 할지 모른다면 소용이 없다. 세상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전기톱을 가지고 숲속을 헤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톱으로 무엇을 할 건가? 어떤 나무를 자르고 싶은지, 왜 잘라야 하는지를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무용지물일 뿐이다. 우리는 앞에서 삶의 질이 의사소통의 질이라고 배웠다. 파트 2에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소통 기술을 연마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것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복습해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 열쇠는 모델링의 힘에 있다. 탑을 쓰면 복제가 가능하다. 누군가가 숲을 위를 걷던 100만 달러를 벌던 완벽한 관계를 가지기 전 정확한 모델링을 하면 그 일을 똑같이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모델링을 해야 할까? 먼저 모든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련의 특정한 행동이 필요하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누군가의 미적인 행동을 정확하게 복제할 수 있다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사고 구조를 복제하고 마지막으로 그의 생리 체계를 따라하면 한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수행하면 어떤 일도 가능하다.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신념에 달렸다.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모두가 옳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술과 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신경학적인 경로가 차단되고 만다. 반대로 자신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받는 길이 열린다. 우리는 최고의 성공 지식을 배웠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무엇인지 알고 최고의 것을 자원이 풍부한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역동성이 내어져 있다. 사람들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무기력한 목표, 동기와 부여되지 않은 목표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토니 로빈스. 100번째 원성이 효과라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 생물학자 라이얼 왓슨은 그에 저서 생명지류에서 일본의 한 섬에서는 원숭이 무리에게 흙이 묻은 고구마를 주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결과를 설명했다. 원숭이들이 다른 먹이는 씻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흙이 묻어있는 고구마를 먹기를 꺼렸다. 그러다가 한 원숭이가 겨울에서 고구마를 씻고 문제기를 하고 나서 어미와 동료 원숭이들의 똑같이 하루 가르쳐 주었다. 그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일정한 수의 원숭이가 이 지식을 습득했고 심지어 전혀 접촉한 적이 없는 다른 섬에 사는 원숭이도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그 행동이 퍼져나간 것이다. 지금은 이런 상황이 그다지 놀랍지 않은 희한하게도 서로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 명의 물리학자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면 동시에 다른 곳에 있는 세 명의 물리학자도 똑같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정확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과 생물학자 루퍼트 샌드레이크와 같은 많은 저명한 과학자와 연구자들은 우리에게 서로 끌어당기는 일종의 집단의식이 있으며 우리는 신념 초점 최적의 생리체계로 자신의 내부를 정립할 때 이 집단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방법을 찾는다고 믿고 있다.
우리의 몸 간의 내적 상태는 더 높은 수준의 천지와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소리 불새와 같다. 조율이 잘 될수록 그리고 잘 적용될수록 풍부한 지식과 느낌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 정보가 잠재의식에서 걸려져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처럼 집단의식도 자원이 풍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걸러져서 우리에게 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다. 무의식은 우리를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보를 처리한다. 무의식적인 수준에서도 정신은 정보를 왜곡하고 삭제하는가 하면 일반화 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신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전에 우리가 도달 것으로 예상하는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맥스와 몰스박사는 성공의 법칙에서 이것을 사이버네틱스라고 불렀다. 확고한 목표가 있을 때 정신은 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집중해서 노력하며 필요하면 방향을 수정하고 이에 맞춰서 노력하기를 반복한다. 그러나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에너지가 허비된다. 마치 세상에서 가진 좋은 전기톱을 들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왜 숲속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과 같다. 자원을 얼마나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목표는 여부는 목표에 따라서 좌우된다. 예일대학교 1953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인터뷰에 응한 졸업생들에게 확실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자신의 목표를 글로 작성한 새로운 응답자 중에서 3%에 불과. 연구자는 20년 후인 1973년에 다시 그 졸업생들을 인터뷰했는데 결과로 글로 구체적으로 목표를 작성한 3%가 나머지 93%를 전부 합친 것보다도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물론 이 연구는 사람들의 금전적인 발전 측면을 측정했다. 그러나 연구자는 졸업생들이 느끼는 행복감이나 즐거움 측정 어렵거나 주관적인 부분에서도 3%의 졸업생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목표 설정의 힘이다. 목표 설정. 이번 장에는 자신의 목표, 꿈과 바람을 체계하는 방법, 원하는 것을 마음에 단단히 고정하고 성취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전체의 그림을 보지 않고 직소 퍼즐을 맞추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가? 마치 목표 없이 인생을 짜맞추려고 하는 것 같다. 원하는 목표를 알면 신경체계에서 얻어들인 정보 중에서 어떤 것이 우선인지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내로 전송하게 된다.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승리는 시작과 함께 결정이 된다. 장자 미상. 수많은 사람이 혼란이라는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맨다. 그들은 이쪽 길을 하다가 다른 길로 빠지기도 한다. 이 일을 하다가 다른 일로 바꾸기도 한다. 또한 이 길을 내려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되돌아오기도 한다. 이들의 문제점은 분명하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과역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쏠 수 있겠는가? 이번 장에서 해야 하는 일은 꿈을 찾는 것이다. 그 꿈에 집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냥 읽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12단계의 목표 설정 워크숍을 한다고 생각하고 연필과 종이 그리고 노트북을 준비해라. 편안한 느낌을 주는 곳에 자리를 잡으라. 평소 좋아하는 책상 옆이나 햇볕이 잘 되는 탁자 옆도 좋다. 1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하여 자신이 전쟁을 하고 싶은 것,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만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라. 이 시간이야말로 지금까지 보낸 시간 중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 될 것이다.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결과를 쓰려고 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인생 여정이 필요한 여행 지도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가고 싶은지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경고를 하자면 미래 가능성이 한계를 둘 필요가 없다. 물론 기본적인 지성과 성취를 넘어서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150cm 키로 미연 NBA 슬램 덩크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아무리 시도해도 불가능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허비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 생각은 우리의 목표에는 한계가 없다. 제한된 목표는 제한된 삶을 만든다. 그러므로 목표를 설정할 때 최대한 확장하라. 먼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를 공시할 때 다음의 원칙 5가지를 지켜야 한다. 첫째, 목표를 긍정적으로 말하라.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을 말하라. 많은 사람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 말하라. 결과가 어떻게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냄새가 나는가. 모든 감각 기관을 동원해서 결과를 구체적으로 표현해라. 감각적으로 표현할수록 네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더 많이 실어주게 된다. 또한 구체적인 완료 날짜 혹은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세 번째, 당의 절차를 만들어라.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어떻게 볼지 어떤 느껴질지 외부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절차를 하여야 한다. 목표를 달성한 시점을 모른다면 이미 목표를 달성했을 수도 있다. 자신을 통제하라. 자신의 목표는 직접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을 다른 사람을 변하여 의존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목표에는 자신이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목표 설정의 주요 구성에서는 나는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가? 감각 기반. 나는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듣게 될 것인가? 무엇을 느낄 것인가? 내면세.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차이는 뭔가? 성과를 달성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나? 확인 절차. 목표가 생계적으로 근전하고 바라는지 간지를 확인하라. 세미나를 할 때 항상 하는 질문이 있다. 여기서도 그 질문을 해보겠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성공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면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겠는가?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돈, 삶을 즐기기 위한 더 많은 시간 등 다소 모호한 것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보이어 컴퓨터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세차, 새집, 더 나은 직전과 같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목록을 작성하다 보면 몇 년 전부터 생각해 온 것이 있는가 하면 확실하게 생각한 적이 없는 것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먼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원하는 것이 분명해야 무엇을 얻을지를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기 전에 틀림없이 내부 세계에서 먼저 일어나는 법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내적인 표상하면 매우 놀라운 일이 생긴다. 내적 표상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육체를 프로그래밍한다. 현재 한계에 뛰어넘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 속에 더 많은 것을 경험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실제 삶도 그 경험을 따라갈 것이다. 신체 움직임과 관련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다. 자, 이렇게 봐라. 일어서서 양말을 약간 벌리고 양발을 벌리고 앞으로 제시한다. 양팔을 바닥과 평행이 되도록 똑바로 앞으로 올린다. 이제 바른 바닥에 붙인 채 몸을 위쪽으로 돌리고 편안한 범위 내에서 손가락을 최대한 멀리까지 가리킨다. 그때 손가락이 가리키는 벽 위의 위치를 마음속으로 기록한다. 이제 몸을 뒤돌린 뒤에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왼쪽으로 몸을 돌리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본다. 이번에는 더 멀리 돌린다. 다시 한번 조금 더 많이 돌려봐라. 이제 다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봐라. 더 멀리 돌아갔는가? 물론 그랬을 것이다. 우리는 먼저 이전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뇌를 프로그래밍함으로써 새로운 외부 현실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번 장에는 우리가 인생을 위한 몸돌리기를 해볼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인생에서 지금까지 한 것밖에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과거에 경험한 것보다도 더 멋진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나의 꿈,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나누고 싶은 것의 목록을 작성해라. 내 인생의 일부가 되면 좋은 사람 또 느낀 장소를 적어라. 지금 당장 앉아서 종이와 펜을 들고 써보아라. 적어도 10에서 15분 동안 멈추지 말고 써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던지지 말고 그냥 적어라. 아무런 제한도 없다. 다음 목표로 신음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간단히 적어라. 펜을 계속 움직이라. 시간을 충분히 갖고 가족, 인간, 정신, 감정, 사회적, 물질적인, 상태적인 관련해서 목표를 광범위하게 찾아서 정리하라. 왕이 된 것처럼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마라. 원하는 목표를 아는 것이 목표에 도달하는 첫 번째 열쇠다. 목표를 설정할 때 중요한 것은 놀이처럼 하는 것이다. 생각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라. 우리가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만든 것이다. 한계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그 한계를 떨쳐버리라. 마음속에서 시각하여 떨쳐버리라. 레슬링 선수가 상대를
링 거꾸로 던지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린 다음에 자신을 속박하는 것을 던지라. 부정적인 신념을 링 밖으로 던져버리고 자유를 만끽하라. 자신이 작성한 목록을 검토하고 목표를 언제 1년, 2년, 5년, 10년, 20년까지 이룰 수 있는지를 예상해봐라. 얼마나 걸릴지를 미리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신의 목록이 어떤지를 확인하라. 어떤 사람의 목록은 당장 실현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류를 이룬다. 또 다른 사람은 원대한 꿈을 목표로 설정하기 때문에 목표가 완전히 성취되는 시기를 아주 먼 미래를 잡기로 한다. 목표를 단기적으로 잡았다면 잠재를 할 가능성을 좀 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다른 것을 시도해보자. 원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네 가지 목표를 정하라. 가장 하고 싶은 것, 가장 신나는 것, 가장 만족감을 주는 것을 선택하라. 이제 그것들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적어보라.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적으라.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와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자신에게 말하라. 만약 우리가 이해하는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목표는 우리가 추구하는 대상 그 자체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힘을 얻고 있다. 나는 첫 번째 자기 계획을 선생님인 진 노는 이유만 분명하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가르쳤다. 단지 관심을 두고 있는 것과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전념하는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것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잠시뿐이다.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면 말한다면 이것은 목표가 될 수는 있지만 뇌에 많은 정보를 주지 못한다.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부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한다면 부자가 되고 싶은 동기가 더 분명해질 것이다. 이제 중요한 목표의 목록을 완성해서 내 목표를 공식화하기 위한 5가지 원칙과 비교 검토하라. 목표는 긍정적으로 예절되어 있는가, 구체적으로 감각적인가, 확인 절차가 있는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경험하게 될 것들을 서술하라. 더욱 명확하게 감각적인 용어로 보고 듣고 느끼고 연습하게 될 것지를 써보라.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차원의 목록을 작성하라. 이상의 작업이 끝났다면 그 작업 중에서 일부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한 시간에 초점을 맞춰라.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완전히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것에서 5가지를 생각해보라. 사업이나 운동, 재정 문제, 인간관계에서 특히 잘했던 때를 생각해보라.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올렸을 때 등등으로 모든 것을 끝낸 후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적어보라. 다음으로 현재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여유를 몇 개의 문장으로 적어보라. 자신이 만든 한계를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인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 확실히 모른다면 이미 원하는 것을 성취한 사람을 롤모델로 삼는 것을 생각해보라. 최종 단계의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라. 계획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지금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4가지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계별 계획의 초안을 작성해봐라. 목표를 얻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지금까지 우리는 최고의 성공 공식의 첫 번째 부분을 완성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완전히 알게 되었다. 모델링을 할 대상을 생각해보라. 우리의 주변 인물이든 큰 성공을 거둔 유명인들은 상관이 없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한 사람 중에서 3에서 5명의 이름을 적고 그들을 성공으로 이끈 자질과 행동을 한눈으로 표현해보라. 상상하고 아들은 카이쇼에게는 록페러를 모델로 삼았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이룬 사람을 모델링하기로 하였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싶은지 명확한 내적인 표상을 하고 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제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내 힘으로 주어서 명확하고 간결한 결과 패턴을 만드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완전히 성공을 거둘 때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눈을 감고 성취했을 때의 모습을 선명하고 밝은 이미지로 만든다. 그 이미지가 왼쪽 또는 오른쪽, 위쪽, 중간 또 아래쪽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힘들다면 육상에서 이야기한 휘익 기법을 사용해봐라. 원하는 이미지를 머릿속 한편에 그리고 나서 초점을 흐리게 하고 흑백으로 만든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획을 세우라. 다양한 정리의 목표를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그 목표를 통합하여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다.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라. 때때로 우리는 꿈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는다. 성공을 위한 첫걸음은 우리의 꿈을 실현시키자 창의성을 키우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잊어버린다. 결론적으로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라. 정신의 제약을 두지 말고 자유롭게 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내면에서 먼저 이루어야 한다. 생각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래서 극소의 사람들만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헨리 포드. 생각하는 것. 스스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들의 계획에 우리를 포함시킬 것이다. 이 책을 단지 읽기만 하지만 시간 낭비일 뿐이다. 각각의 실습을 수행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주기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자주 변하지만 목표는 바뀌지 않는다. 1년 후는 6개월에 재수립하는 것이 좋다. 모든 것이 효과가 있을까? 물론 효과가 있다. 3년 난 앉아서 이상적인 하루와 이상적인 헌명을 설계했다. 지금은 두 가지를 모두 이루었다. 나는 캘리포니아와 릴레이에 있는 아주 얼거리는 집에 살지만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다. 그래서 나그네 목표 설정과 학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아침에 운동을 마치고 일하기 좋은 공간도 얻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은 고층 건물의 높은 층에 있는 넓은 사무실이었다. 나는 머릿속에서 프로그래밍한 모든 것을 떠올렸다. 그때 내가 꿈꿨던 것이 모두 실현이 되었다. 묵시가 인생에는 액성이 방대히 행하거니와 그 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만 남았다. 한때 목표였지만은 현재는 이미 성취한 것들, 꿈꾸던 것 중에서 이미 이룬 것들, 삶에서 큰 도움이 된 사람들이나 그들의 행동, 우리가 가진 자원의 목록을 작성한 것이다. 나는 이것을 감사일지라고 부른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거나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목표를 향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가진 것을 찾아서 그것에 감사하고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려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장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일상적인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 셰익스피어는 행동과 운동이라고 말했다. 더욱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설득력 있는 행동으로 오늘을 시작하라. 지금까지는 결과를 공식화할 때 정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다. 우리 자신과의 소통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도 마찬가지다. 정확하면 정확스러울 그만큼 효과적이다. 이제 그와 같은 정확성과 관련된 몇 가지 도구를 알아보자. 도구를 알아보자.